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하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즘 핫한 브랜드죠. 랄로라고 하는데요. 이 랄로 브랜드는 국내외 사용자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비해 뛰어난 상급 RC카 성능을 제공하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 사용자들은 랄로의 RC카가 고가 모델에서나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부품이나 브러시리스 모터, 그리고 빠른 속도 내구성을 갖고 있어서 초보자나 예산을 고려하는 취미 생활자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언박싱을 하고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우선 RC카 본체가 있고 조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셀 2800mAh짜리 배터리가 한 개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런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사 소켓 세트하고 클립, 알핀,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조정하는 나사, 요번에 조인트하고 너트 등이 있습니다. 가격은 과한 부가세와 배송비 포함해서 21만 8천원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좌측 측면 진짜 멋있습니다. 머신이에요, 머신. 뒤에서 봤을 때 이쪽 측면, 이쪽 안에는 인형이 2명 타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품이 메탈이고요. 노굿바 같은 경우에도 카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격 방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굽혀지기도 합니다. 라이트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원을 켠 상태에서는 팬이 들어가고 있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방열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가형 RC카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신기에도 여유분의 소켓을 꽂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AMD12는 1대12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오프로드, 사막, 데저트카로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408, 231, 160mm 정도가 됩니다. 차량은 3가지 버전 중에 저는 골드 버전을 선택을 했어요. 빨간색 차체 같은 경우에는 금색 휠 림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골드 색상하고 이 블랙 휠 림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내부에는 작은 인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무게는 1578g으로 손에 들었을 때 가성비로 나오고 있는 144010, 이 최신 모델인데, 이 제품이랑 봤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꽤 차이가 큽니다. 타이어 크기도 이 정도 크기가 나요.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선택된 셰시의 색상인데요. 티타늄 그레이 색상이고, 모든 나사가 매우 크고 조작하기 쉽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차체의 댐퍼를 느껴보니 전후 댐퍼의 균형이 되게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체 측면에는 헤드라이트하고 사이드미러, 그리고 후면에 전 사이즈 예비 타이어가 장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체 상단에는 부드러운 쉘 케이스하고 이 나일론 프레임이 있지만, 긁힘 방지 스트립이 없어서 심한 전복 시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사 같은 게 일부분 받아주기는 하지만 이쪽 부분이 붙게 돼 있어서, 이것도 빨리 달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는 비늘 같은 거 있는데 비늘이 많이 조금 긁히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좁고 긴 모양의 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서 오프로드 성능과 안정성이 되게 좋습니다. 타이어가 커진 덕분에 지면과의 간격이 한 1에서 한 2cm 정도 남아있어요. 오프로드 주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차를 몬스터 트럭처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휠 베이스 자체가 더 길기 때문에 안정성은 좋지만 공중 묘기에서는 좀 덜 강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환성 범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차량이 충돌할 때 충격의 일부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게 살짝 데저트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앞이 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닥치게 되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 프레임이 여기까지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타이어를 먼저 받게 되면 어퍼암 쪽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손상이 가게 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전후 독립 서스펜션입니다. 긴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어서 전후 좌우 밸런스 바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차체 측면 지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장점 중 하나가 낮은 무게 중심으로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고속 주행을 해봤는데 2셀 같은 경우에는 60km 정도 나오고 3셀에서는 한 85km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도 얘가 밀토회사에서는 이렇게 한 70km, 80km 달리게 되면 얘가 좌우가 좀 흔들리게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굉장히 직진성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재밌는 건 밀토이나 이런 저가형 제품에는 없는 엔티롤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 제품이 엔티롤 바거든요. 중앙에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바가 좌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 엔티롤 바 자체가 하는 역할은 좌우 바퀴 사이에서 힘을 균형 있게 조절을 해주고 차량의 기울기를 줄이고 회전할 때 차량을 조금 더 안정시켜주고 전복 위험을 낮춰주는데, 왜 구독자분들이 제가 처음에 JD 레이싱이나 윌토웨이 제품을 다시 한번 리뷰하려고 했는데 랄러가 요즘 대세라고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라고 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차량을 테스트해 보니까 정말 이 제품의 장점이나 이런 강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타이어 크기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재미와 주행 능력 그리고 충격 방지 등의 속성이 향상되는데, 이 플랫폼 자체가 전동 오프로드 차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타이어도 무게중심이 낮아지는데 타이어가 커져서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타이어는 저가형 타이어가 아니고 이 상급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소재는 굉장히 부드럽고 지면을 잘 잡아주면서 동시에 충격 흡수가 용이합니다. 리모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갔고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밀면, 후진, 정지하게 됩니다. 얘가 4채널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켜고 3채널하고 4채널, 아까 신기를 보시면 소켓이 지금 3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3번, 4번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꽂아 주시게 되면 별도로 카메라를 설치를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원하시는 기능을 넣는다라고 하면 이 리모컨을 활성화시켜서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송수신 거리가 한 150m 정도 나오고 응답 속도는 0.1초로 전문 등급의 송신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2.4GHz 방식으로 오토 셧오프 기능이 있어서 깜빡하고 전원을 켜도 또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12분 후에 알람이 켜지고 15분 후에 전원이 자동으로 컷됩니다. 저전압 상태가 되면 알람이 여기서 울리게 됩니다. 스로틀 트리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00%가 있고 75, 50, 25, 0이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할 때, 아니면 RC카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적응이 좀 안 된다라고 초보분들은 여기를 50%로 놓으면 최대 속도에 아무리 당겨도 5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조절해서 트리밍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어링 듀얼 레이시에요. 이게 저가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듀얼 레이스를 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얘를 ST를 만약에 100을 준다라고 그러면 회전각이 30% 정도 되고요. ST가 25일 때는 약 10도 정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을 다 준 상태거든요. 그때는 이 정도. 25도로 준다라 그러면 이렇게 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 배터리 같은 경우 2800mAh로 연속 사용할 때 한 20에서 30분 정도의 런타임이 나옵니다. 스펙상 최대 속도는 70km인데 실제 2셀짜리 배터리를 사용하면 한 60km 정도 나오고요. 3셀을 사용할 경우엔 최대 70km라고 적혀 있는데 85km까지, 해외 유튜버들 테스트한 거 보면 85km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윌토이 같은 경우에 70km, 80km라고 했는데 스펙이 사실은 많거든요. 윌토이 같은 경우에. 근데 얘는 실제 속도 자체가 85km 나오기 때문에
85km로 달리다가 벽에 이렇게 부닥치게 되면 앞에 탄성 범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이게 셰시 같은 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어도 얘가 아마 파손이 많이 될 거예요. 이쪽도 다 나가게 됩니다. 2셀 기본 배터리로 해도 풀스로틀을 당기게 되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가지고 걱정이 될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ESC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45A 독립 방식으로 위에는 열을 식히기 위한 이런 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셀 리퍼 배터리까지 개조 안 하셔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토 같은 경우에는 2852 3100kV 브러시리스 모터에 안에는 17T 피니언 기어를 사용합니다. 모터 자체에도 방열판이 있어서 냉각 상태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서버는 메탈로 과도한 부하로 인한 고장을 피하기 위해서 22g짜리 4.7kg 토크 메탈 기어 서버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높은 전력으로 높은 토크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후 드라이브 샤프트는 CVD와 도구반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있는 내부 디퍼런셜 기어는 금속이고 플라스틱 대비 부품의 내구성을 높여주고 있고 볼핸들이 들어간 작은 볼 하나하나가 모두 풀 메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도구본 자체도 탄소 강이라서 값비싼 전문 RC 제품과 비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직접 만져보니까 만듦새가 고급지고 성능과 속도도 만족스럽습니다.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달리기 단지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달릴 때 그 안정성 자체가 윌토이 제품 만졌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서스펜션과 핸들링 균형도 좋았고 모터도 별도 튜닝 없이도 3셀에서 시속 85km를 견디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사양을 경험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달리는 머신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로드에서 스피드런이나 오프로드, 트랙 모드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입문자나 전문 RC급의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보통 RC카로 점프를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직접 테스트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점프 등의 행위 자체가 사실은 차량에 데미지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초보자에게 권장하지는 않지만 스로틀 트리밍 버튼을 통해서 스로틀에서 최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들도 안전하게 RC카 조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최대 속도를 풀고 주행할 경우에 굉장히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량의 기본 부품을 기존 대비 자유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견적이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튜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괜찮은 제품으로 RC카를 딱 한 대 소유한다라고 하면 가성비 저가형에서는 윌토의 144010을 선택을 하고 좀 더 고성능의 전문가급 성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하면 댓글 주세요.